최고의 지원 마법사는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 파티를 떠나고 3명의 예쁜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파티를 결성했다. 잠재된 악마 군주가 전 세계에 던전을 만들어낸 세계에서 모험가 파티들은 던전 탐험을 생중계하고 유크는 인기 A랭크 파티인 썬더파이크의 마법사이자 일원이다. 그들의 모든 멤버는 강력하며 그들이 들어가는 모든 던전을 쉽게 클리어한다. 하지만 던전 밖에서는 팀워크가 잘 맞지 않는다. 유크는 자신의 일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성공적인 임무를 마친 후 썬더파이크를 그만두겠다고 파티원들에게 말한다. 파티 리더 사이먼과 다른 멤버들은 그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아이템과 두루마리를 소모하기만 하니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그의 작은 지원이 없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며 이는 그에게 마지막 찬물을 끼얹는 말이 된다. 유크는 음료를 마시고 나서 파티를 영원히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며 그들의 랭크 태그를 엉덩이에 찔러 넣으라고 한다. 다음날 유크는 모험가 길드에 가서 실업자로 등록한다. 양식을 다 작성하고 접수원에게 제출하자 갑자기 빨간 머리의 여자가 그에게 달려와서 꽉 껴안는다. 그녀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유크가 그녀를 보자 그녀가 이전에 모험가 시험을 치르기 전에 그가 안내했던 검마법사 마리나임을 알아봅니다. 마리나는 유크가 이전에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는 그녀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가 지금 구직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신이 나고 이 갈증이 나는 여자는 즉시 유크에게 그들의 파티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유크는 마리나와 함께 그의 제자들이었던 그녀의 파티 멤버들을 만나러 갑니다. 엘프 레인저 실크와 여사제 레이는 유크가 그들의 파티에 합류하는 것에 기뻐하지만 그가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는 D랭크 파티에 합류해도 괜찮은지 묻습니다. 유크는 그의 괜찮다고 말하며 더 이상 랭크 파티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운 퀘스트와 던전에서는 소비 아이템에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많이 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D랭크 퀘스트로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크는 공식적으로 그들의 파티에 합류하게 되고 소녀들이 오늘 마법 철광석을 채굴하는 퀘스트를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마법 광석을 캐기 위해 던전으로 향하고 유크는 자신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회상하며 향수를 느낀다. 그는 여자들에게 던전 6층에서 마법 광석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5층의 보스 몬스터와 싸우는 것이 두렵다며 패스하겠다고 한다. 유크는 먼저 4층에서 광석을 찾아보자고 제안하고 그들은 던전으로 들어간다. 마리나는 함정을 찾기 위해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가져왔지만 그것이 속도를 늦추고 있어 유크가 앞장서기로 결정한다. 그는 여자들에게 저급 함정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마법 랜턴을 보여주고 그 덕분에 그들은 빠르게 던전을 탐험한다. 유크는 5년 전 자신의 이전 파티인 썬더파이크와 함께 처음 방문했던 던전이었음을 회상하며 그들의 전사가 함정에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던 일을 떠올린다. 갑자기 그는 몬스터의 존재를 감지하고 여자들에게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늑대 원숭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에 도착한다. 실크가 그들 중 하나를 재빨리 쏘아 쓰러뜨리고 마리나는 나머지 2마리를 처리하기 위해 앞서 나간다. 유크는 그녀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물리 마법을 시전하고 그 후 몬스터들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마리나는 2 괴물을 쉽게 베어내고 유크의 마법으로 이렇게 쉬운 줄 몰랐던 자신에게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녀에게 한 번에 3가지 종류의 마법을 걸었다고 말하고 동시에 3가지 마법을 시전하는 것은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감탄한다. 곧 그들은 2층 입구에 도착하고 장비와 체력을 점검한 후 계단을 내려간다. 갑자기 좀비 광부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레인의 차례가 되어 그들을 상대한다. 실크와 마리나는 레인이 주문을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 좀비와 싸우고 유크는 좀비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모두에게 보호 마법을 시전한다. 이 덕분에 레인은 주문을 완성할 충분한 시간을 얻고 그녀의 성스러운 마법으로 모든 좀비를 날려버린다. 모두가 그녀를 칭찬하기 시작하고 유크는 이렇게 대규모로 성스러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만화를 소모한다고 언급한다.
그는 레인에게 만화를 충전하는 만화 리프레시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레인은 유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것이 유크와 같은 레드베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희귀한 마법이라고 말하고 이 마법 하나로 즉시 A랭크 파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모두가 놀라워하고 유크는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행동하려 한다. 그들은 앞으로 걸어가고 그는 계속 성수를 뿌리며 부활한 좀비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크는 그게 정말 비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욱은 직접 만들어서 걱정 말라고 한다. 이 말에 레인도 충격을 받는데 욱은 사제가 아니지만 좀비의 정화된 재를 연금술로 성수로 만들 수 있다고 답한다. 곧 그들은 4층에 도착하고 욱은 2층에서 마법 광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모두 체력을 회복하라고 하며 뭔가를 먹게 한다. 그는 마법 가방에서 전기 레인지 하나를 꺼내는데 그 모습에 여자들은 신이 난다. 욱은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자신만의 마법 가방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계란과 베이컨을 요리하기 시작하고 마법 냄비를 꺼내어 해산물 수프를 마법처럼 만들어준다. 레이난의 주부는 음식이 스스로 요리되는 냄비를 보고 더 흥분하며 욱은 그것을 높은 레벨 던전에서 찾았고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말한다. 그 후 그들은 식사를 시작하고 실크는 음식에 만화가 더 들어있음을 눈치챈다. 육은 요리가 기본적으로 연금술이라고 말하며 나중에 광석을 채굴하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 특별히 노력했다고 한다. 곧 그들은 등에 광물 광석이 있는 거대한 바위 도마뱀을 발견한다. 육은 마법으로 그것을 느리게 만들고 마리나는 궁극기 공격으로 그것을 처치한다. 그녀는 궁극기를 한 번만 사용했음에도 정말 지쳤지만 육은 그녀의 만화를 채우고 계속 연습하라고 말한다. 그 후 그들은 쓰러진 몬스터의 등에 있는 광석을 채굴하기 시작하지만 더 필요해서 육은 5층으로 가서 보스를 처치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소녀들은 보스가 강한 몬스터라 두려워하지만 육은 자신이 힘을 모두 써서 도와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5층 보스방에 도착하자 육은 소녀들에게 자신이 혼자 싸우겠다고 하며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떠다니는 카메라 유물을 꺼내서 보스전의 플레이 영상을 기록하고 마리나는 재미있을 테니 생중계하자고 제안한다. 육은 그냥 할까 하고 결정하지만 방송에 넣을 파티 이름을 묻는다. 그들은 긴장하며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마리나는 즉석에서 클로버라는 이름을 떠올린다. 그녀는 새 소녀들이 클로버의 평범한 이피들이라고 말하고 육은 네 번째이자 행운의 이피라고 해요. 모두 이름을 좋아하고 그러자 육은 소녀들에게 파티의 첫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이 등장하는 것도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를 지켜보는 것만 좋아해서 육은 자신을 매혹시키고 카메라의 라이브 스트리밍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그 후 그는 보스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대한 못생긴 강철개를 봅니다. 개는 즉시 공격하지만 육은 그것의 발톱에서 미끄러지고 5가지 무력화 주문으로 시력을 잃게 하고 독에 빠뜨리고 마비시킵니다. 개는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려다 하지만 육은 단지 중력 마법을 사용해 즉시 개를 으스러뜨립니다. 그는 그 일로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고 마리나가 즉시 그를 안아주는데 거의 그의 뼈를 부러뜨릴 뻔합니다. 그 후 육은 개를 마법 가방에 넣고 보스를 물리친 후 떨어진 보물 상자를 열어 엄청난 보물과 마법 광석을 발견합니다. 그 후 육과 그의 파티는 마차를 타고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는 공손하게 행동하며 소녀들에게 새 파티원에 대한 평가를 1점에서 10점까지 어떻게 하는지 묻습니다. 모든 소녀들은 그의 던전 내 전반적인 실력에 정말 감탄했어요. 하지만 육은 나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파티원이 되는 게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소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갑자기 실크가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녀는 육에게 자신이 가장 경험이 많고 강하니 파티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육은 신참이 리더가 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다른 소녀들은 그들이 클로버라는 이름을 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공식적으로 파티를 결성한 것이라고 동의했고 그로 인해 육은 창립 멤버가 되었어요. 소녀들이 계속 압박하자 육은 결국 포기하고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파티 리더가 되기로 동의했어요.
반면 그의 이전 파티인 썬더파이크는 던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들은 6의 자리를 대신할 궁수를 데려왔지만 6처럼 지원해줄 수는 없어요. 그들은 몬스터 늑대 무리와 싸우고 있는데 심지어 신참도 그들을 비웃으며 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레벨의 던전에 왔냐고 묻고 있어요. 갑자기 마녀가 늑대에게 물리고 파티 리더가 그녀를 구해내지만 여사제는 치유할 만화가 부족하다. 파티는 즉시 후퇴하기로 결정하고 피를 흘리며 누운 마녀를 두고 여사제는 아직 만화 재충전 중이다. 그들은 만화 포션이나 치유 포션이 없다. 예전에는 6이 책임졌었기 때문에 그가 떠난 후 아무도 챙기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은 치유 포션이 있지만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그는 A급 파티가 더 잘 관리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한편 6과 그의 파티는 첫 임무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퀘스트 보상은 별거 아니었지만 강계의 시체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한다. 그는 여자들에게 돈 분배에 대해 묻고 실크는 모든 것을 파티 기금에 넣었으며 필요한 물품은 용돈 시스템으로 산다고 말한다. 그녀는 언젠가 자기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6은 그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같은 시각 그의 전 파티는 같은 여관에 있으며 오늘 실패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새로운 사람 탓이라며 그가 더 잘 준비했어야 했다고 비난한다. 궁수는 자신이 심부름꾼처럼 대우받는 것에 화가 나서 자신이 유명한 A등급 파티가 스스로 똥도 못 닦는 겁쟁이들일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는 바로 파티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욱은 그 말을 바로 뒤돌아보며 목격한다. 그는 예전 파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성공적인 퀘스트 후에는 이틀 동안 쉬고 회복하라고 여자들에게 말한다. 그는 그동안 유용한 아이템들을 비축할 것이며 셋째 날에는 다른 임무로 출발할 수 있다고 한다. 갑자기 여관에 욱이 강철개를 물리치는 라이브 스트림 영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 영상은 반나절 만에 화제가 된다. 모두가 욱과 그의 파티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는 보스 몬스터를 디버프 주문만으로 물리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의 전 파티원들은 욱이 자신의 킬데스 비율을 높이기 위해 최하위 리그에서 플레이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낸다. 알고 보니 욱을 질투하는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한 뚱뚱하고 못생긴 귀족도 멀리서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어쨌든 3일 후 욱은 길드에 도착해 여자들이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보상이 좋은 퀘스트를 고르고 접수원은 폭포에서 마석을 얻는 C등급 퀘스트를 추천한다. 그녀는 이 퀘스트가 D등급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최근 그 지역에 이상한 몬스터들이 돌아다녀서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한다. 유크가 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에 소녀들이 달려오고 그들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퀘스트를 하기로 동의한다. 접수원이 퀘스트를 등록하러 떠난 후에야 유크는 그들이 퀘스트 중에 괴물과 마주칠 수도 있다고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소녀들은 여전히 더 많은 포인트와 돈을 벌기 위해 퀘스트를 하기로 결정한다. 유크는 그들에게 준비하고 30분 후에 자신을 만나라고 말하고 그때 접수원이 퀘스트 영수증을 가지고 온다. 그녀는 유크에게 그의 퀘스트 전투를 생중계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생중계 이후로 그는 작은 유명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길드를 떠나고 즉시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는 스토커를 음침한 골목으로 이끌고 그것이 질투하는 못생긴 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유크는 그에게 자신과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귀족은 그의 검을 꺼내며 클로버를 즉시 떠나라고 말한다. 유크는 그에게 은밀하게 덤 마법을 사용하고 그 뚱뚱한 놈에게 파티의 리더에게 그만두라고 말하는 게 미친 짓인지 묻는다. 뚱뚱한 놈은 자신이 먼저 소녀들을 발견했으며 그들의 파티에 합류하여 그들의 설탕 아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유크는 그가 오늘 마법 버섯을 너무 많이 먹은 그냥 마약 중독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파티를 떠나기를 거부하고 걸어가는데 귀족이 그를 공격하려 하자 덧 마법에 걸려 넘어져서 기절한다. 유크가 여자들과 함께 퀘스트를 하러 가게 되자 그들은 며칠 전 뚱뚱한 남자가 그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파티에 합류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실력은 보통이었고 그들은 그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유크는 또한 그 남자가 거리에서 그렇게 쉽게 검을 뽑을 수 있다면 바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면 길드에 신고하기로 한다.
그 후 유크는 그들의 퀘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퀘스트가 정말 간단하지만 야생 짐승 같은 괴물과 마주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여자들은 그들이 2달 전 그 지역에 갔었지만 그때는 괴물을 만나지 않았고 평범한 동물도 없었다고 말한다. 두 번째 부분이 유크를 걱정하게 하고 그는 모든 동물이 숲에서 도망치는 유일한 이유는 강력한 괴물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괴물이 그때도 숲에 있었지만 그들이 운 좋게 마주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숲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할 것이고 괴물과 마주치면 생중계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이기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지고 도망가야 한다면 그는 길드가 그들을 보고 제때 도움을 보낼 수 있도록 영상이 생중계되기를 원한다. 곧 그들은 숲에 도착하고 유크는 안으로 걸어가면서 녹화를 시작한다. 그는 야생동물이 뒤에서 어떤 그룹이든 공격하기 때문에 그룹의 맨 뒤에서 걷고 자신은 매우 높은 방어 능력치를 가진 특별한 전사 갑옷을 입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소녀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곧 폭포에 도착하지만 유크는 뭔가를 감지하고 즉시 생중계 모드를 켠다. 단 1초 후 숲을 괴롭히는 괴물이 나타난다. 그리고 유크의 공포 속에 그것은 고위급 던전의 가장 깊은 층에서 발견되는 고위급 괴물인 자르낙이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패닉에 빠지고 유크는 소녀들 앞에 나선다. 그는 그들에게 즉시 도망쳐야 한다고 말한다. 자르낙과 싸우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는 소녀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하고 길드가 지원을 보낼 때까지 자르낙을 막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갑자기 마리나가 칼을 뽑으며 유크에게 자신은 그를 두고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실크와 레인도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며 그들은 몬스터를 죽일 수 있도록 능력을 사용해 속도를 늦추기 시작한다. 육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작전에 참여하게 하고 먼저 신체 능력을 강화하는 주문을 걸었다. 마리나는 몬스터를 막기 위해 달려가고 레이는 주문을 외우지만 몬스터에게 맞아 밀려난다. 육은 번개 마법으로 몬스터를 기절시키려 하고 여러 디버프를 걸었지만 몬스터는 여전히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 같다. 육은 이 몬스터가 특별한 몬스터임을 깨닫고 마린에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하며 매우 강력한 주문을 사용할 준비를 한다. 마리나는 몬스터와 싸우기 시작하고 그때 실크는 숲의 드라이어들을 불러와 덩굴로 몬스터를 묶는다. 두 소녀가 몬스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안 육은 5단계 주문인 프리즘 에로의 주문을 마친다. 그는 마리나에게 뒤로 빠지라고 말하며 강력한 힘으로 몬스터를 향해 쏘기 시작한다. 프리즘 에로우가 몬스터에 맞자 몬스터는 고통에 신음하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육은 자신이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몬스터가 돌진하자 모든 구멍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괴물은 그의 공격으로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공격할 만큼 강력하다. 그래서 레이는 강력한 마법 공격으로 끝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5단계 주문인 천둥벼락을 사용해 괴물을 가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은 쓰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유크는 괴물이 강한 공격에 의해 기절한 것을 깨닫고 이것이 괴물을 처치할 완벽한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마린에게 괴물을 처치하라고 말하고 그녀는 괴물에게 달려가며 유크가 그녀의 검에 크리티컬 히트를 위한 마법을 걸 때 궁극의 스킬을 활성화한다. 괴물의 머리가 강으로 떨어지며 하늘이 맑아지고 피의 분수가 쏟아진다. 모두가 안도하며 유크는 자신이 이 싸움을 생중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마지막까지 싸움을 지켜봐준 모든 시청자에게 감사하고 생중계를 종료한다. 이 영상은 도시에서 즉각적인 인기를 얻고 클로버 파티의 인기가 더욱 상승한다. 하지만 유크의 이전 파티의 리더는 그 때문에 화가 나 있다. 한편 유크는 이전 싸움에서 너무 많은 만화를 사용한 후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다. 그 뒤에서 소녀들은 싸움에 대해 흥분하며 이야기하고 있고 욱은 이 영상이 그들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다가가서 성공적인 임무를 축하하지만 이전에 그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혼내겠다고 덧붙인다. 소녀들은 그에게 맞서며 자신들도 그를 훈계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방금 그가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겠다고 한다. 욱은 이것이 1대3의 싸움임을 깨닫고 소녀들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실수들을 되돌아보자고 한다.
곧 그들은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호수에 도착하지만 소녀들은 수영 기분에 빠진다. 욱은 그들에게 캠프를 차는 동안 잠깐 목욕하라고 말한다. 소녀들이 즐겁게 물장구 치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6개월 전만 해도 그들을 모험가로 훈련시키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이 자신과 파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항상 그들이 훌륭한 팀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그들과 같은 파티에 있게 된 것이 놀랍고 인생이 너무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며칠 후 욱과 소녀들은 길드 마스터에게 소환되고 소녀들은 그 만남에 대해 불안해한다. 욱은 길드장이 숲에서 격파한 고레벨 몬스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위험한 퀘스트는 D등급 파티인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보통이라면 어떤 길드장도 우리를 칭찬했겠지만 이곳을 담당하는 노인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때 길드장 베누드가 도착해서 즉시 욱에게 다가와 이번 일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욱은 그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고 베누드는 엄격하게 보고서에 적지 않은 것들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의 말투에 여자아이들이 겁먹자 욱은 그 노인을 위협하는 것에 화를 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길드장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그는 욱에게 더 이상 무섭게 굴지 않으려면 예전처럼 정중하게 말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베누드는 앉아서 모두에게 자리 잡으라고 말했어요. 그는 욱에게 지금 질문에 답하라고 요청하며 숲에서 만난 몬스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욱은 그것이 오버플로우라는 징후를 보여준다고 말했지만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베누드는 그 말을 듣고 걱정스러워하며 접수원에게 조사 요청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마리나는 유크에게 오버플로우에 대해 묻고 그는 그것이 촉매가 몬스터를 던전에서 나오게 할 때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대규모 몬스터 군대가 길을 가로막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스탬피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녀들은 걱정하지만 베누드는 길드가 조사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네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소녀들은 그 말에 놀라며 유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자신이 스트리밍을 지켜봤고 그들이 꽤 능숙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들을 C랭크로 승진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소녀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베누드는 유크에게 돌아서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전투 중 사용한 프리즘 에로우 주문이 그가 만든 새로운 주문이기 때문에 승진하게 되며 모든 길드 임원들이 그가 승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베누드는 승진 문서를 꺼내서 서명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욱과 소녀들은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길드 여관으로 간다. 욱은 임무 수행으로 번 돈을 실크에게 건네고 실크는 그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금화를 쌓아 세어보는데 주머니 맨 아래에 베누드가 사과의 의미로 백금화를 남겨두었다. 소녀들은 백금화를 보고 신이 나고 실크는 오늘 수입을 더하면 자신들만의 기지를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며 술과 음식을 즐기기 시작하고 그 후 레이는 욱에게 모험가로서의 꿈에 대해 묻는다. 그는 무한 어둠이라는 던전의 마지막 층에 도전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며 그 던전이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해서 소녀들은 술을 튀기며 놀란다. 욱은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던전의 마지막 층에는 지하 세계로 통하는 심연의 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심연의 문을 넘을 계획은 없지만 직접 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훌륭한 모험가였던 삼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삼촌이 무한 어둠 던전의 마지막 층에 도전했고 그 문을 봤다고 한다. 비록 마지막 층을 클리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욱에게 언젠가 도전해보라는 영감을 준다. 마리나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서 유크에게 빨리 던전으로 가서 싸움을 생중계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한다. 먼저 그들은 랭크 파티에 있어야 하고 게다가 던전에 들어가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말을 듣고 소녀들은 흥분하고 유크에게 언젠가 위험한 던전에 함께 도전할 수 있도록 더 강해지겠다고 약속한다. 곧 클로버 파티는 또 다른 임무를 시작하고 그들은 항상처럼 싸움을 생중계한다.
마리나가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유크는 그녀를 안내하고 마법 장벽으로 모두를 보호한다. 실크는 덩굴을 사용해 괴물을 묶고 레이는 강력한 번개 마법으로 공격한다. 마무리를 짓기 위해 유크는 마법 두루마리를 사용해 괴물에게 바위 마법을 발동시켜 죽인다. 생중계는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만 유크의 이전 파티인 썬더파이크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유크의 성공을 질투하지만 그보다 더 그들의 몰락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티에 새로 합류한 멤버들을 무능하다고 부르며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린다. 게다가 그들의 파티 마법사는 다치고 나서 요즘 그들과 함께 나가는 것을 피하고 있으며 임무를 수행할 때 점점 뒤처지고 있다. 그들은 아마도 유크를 다시 그들의 파티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함께 했을 때는 임무를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법 소녀의 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크에게 조금 더 돈을 주어 그가 다시 그들의 파티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려 한다. 한편 유크와 소녀들은 임무를 마치고 도시로 돌아오고 문 앞에서 썬더파이크의 리더 사이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유크는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소녀들에게 접수처에 가서 보고하라고 하고 이 하부와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소녀들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고 유크는 사이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사이먼은 그에게 술 한잔 하자고 초대하지만 유크는 퀘스트 때문에 피곤하다고 거절한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려서 하지만 사이먼이 그를 막고 썬더파이크로 돌아오라고 한다. 마리나와 다른 이들은 문 너머에서 이 대화를 열심히 듣고 있으며 사이먼이 유크에게 그들의 오랜 우정과 함께 심연의 문에 도전하겠다는 꿈을 상기시키자 걱정스러워한다. 그는 유크가 그 시도를 하려면 랭크 파티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유크는 썬더파이크에 다시 합류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유크는 그의 손을 쳐내며 자신이 클로버팀의 리더라고 말하고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에 사이먼은 화가 나서 유크가 떠난 후 썬더파이크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려 했어요. 그러자 유크는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며 그를 꾸짖었어요. 그는 사이먼이 소리 지르며 후회할 거라고 말하며 길드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이 소라는 과거 유크를 공격하려 했던 못생긴 뚱뚱한 녀석의 관심을 끌었어요. 한편 사이먼은 여자들이 대화에 매우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파티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자 마리나는 그를 꽉 껴안아 그의 뼈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는 어떻게든 그녀를 밀어내고 둘은 함께 술을 마시러 갔어요. 곧이어 그들은 인기 무기 상점인 어시스에서 퀘스트를 받았어요. 유크는 그 가게가 여성 모험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테마를 시작한다고 말했고 그들의 파티가 75%가 여성인 만큼 그들을 포스터걸로 선정했다고 했어요. 3명의 소녀들은 고품질의 갑옷을 받고 그 가게는 던전 클리어 영상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녀들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놀라며 갑옷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퀘스트를 완료하면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신나하며 곧 그들의 파티는 어스의 상점이 있는 도시로 간다. 유크가 시장에서 기다리며 이전 파티와 함께 이 도시에 왔던 때를 생각하는 동안 소녀들은 새로운 장비를 받는다. 그들은 곧 달려와서 유크에게 새로운 장비를 자랑하고 유크는 그의 혈액이 3번째 다리로 흐르기 시작한다. 그는 이번에는 전투를 생중계하는 대신 퀘스트에 따라 어스에게 녹화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녹화를 시작하고 그들의 파티는 던전으로 들어간다. 유크는 소녀들에게 이 던전은 단 4층 깊이지만 가장 낮은 층에는 더 큰 던전으로 가는 게이트가 있으며 그들의 퀘스트 목표는 2번째 던전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던전 안에 열린 공간에 도착하고 유크는 돌을 집어 던져서 공간의 왜곡이 여기서 누구도 지름길을 이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는 그들이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한다. 마리나와 실크는 즉시 그의 말에 동의하지만 레이는 유크에게 불만이 있는 듯하고 유크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른다. 마리나와 실크는 그에게 레인이 평평한 지구처럼 주목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유크는 그녀의 머리에 새로운 리본이 달린 것을 즉시 알아챈다. 그는 레인에게 리본이 머리 색깔과 잘 어울린다고 귀엽다고 말하고 이 필요해 보이는 그녀는 당황하며 즉시 그를 안는다. 그렇게 그들은 던전의 다음 층으로 내려가고
유크는 곧 그의 마법 랜턴을 사용해 함정을 감지한다. 그는 할머니의 지팡이로 함정을 찌르고 갑자기 4개의 벽에서 창이 튀어나온다. 그들은 창 사이의 틈을 지나고 곧 던전의 첫 번째 몬스터를 만난다. 그것은 오크 무리이며 실크는 분노에 차서 화를 그리며 엘프는 오크를 기독교인이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한다. 유크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그녀의 분노가 그들의 진영을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 못생긴 몬스터들을 완전히 처치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는 오크들이 더디 저급 병사처럼 보이지만 예상보다 더 조직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레인에게 모두를 한 번에 공격할 강력한 마법 공격을 준비하라고 하고 나머지 2 소녀에게 마지막에 남은 것들을 처치할 준비를 하라고 한다. 유크는 모두에게 마법 강화 마법을 시전하고 레이는 그들에게 강력한 화염 공격을 쏘아 오크들을 태운다. 다음으로 유크는 마법 두루마리를 사용해 그들을 무거운 바위로 압사시키고 실크는 오크를 쏘며 그를 지원합니다. 그들은 2마리를 처치하고 남은 2마리의 오크가 그쪽으로 돌진합니다. 유크는 마비 디버프를 사용해 그들을 늦추고 마리나는 앞으로 돌진해 궁극적인 기술로 1마리를 처치합니다. 실크는 다른 오크를 쏘아 그를 방해하고 마리나도 그를 공격해 한 방에 머리를 쪼개버립니다. 유크는 죽은 오크들 쪽으로 가서 그들의 마법석을 수집하고 실크에게 이제 진정했는지 묻습니다. 실크는 오크를 보고 긴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유크는 그것이 그녀의 엘프 DNA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크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고 그때 마리나가 오크 중 하나와 함께 발견한 손상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유크는 그것이 모험가의 숨겨진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유물임을 알아냅니다. 그는 지금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지만 자신의 연금술 기술로 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녀들에게 그것을 팔기보다는 한 명이 사용하도록 하라고 말하며 그것이 그들의 재능을 강화하고 아마도 새로운 직업 클래스를 잠금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실크와 레이는 그녀에게 마리나가 직업이 하나뿐이니 그녀가 그것을 사용하게 해주라고 말한다. 마리나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꿈꾸고 있을 때 보상으로 오크를 무찌른 후 갑자기 보물상자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던 중 그들은 그 보물상자 안에 마법 가방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모두가 그녀와 같은 지원자가 더 필요하니 레인에게 주기로 한다. 그 후 그들은 던전의 4층으로 향하고 육은 여자들에게 2층 던전의 입구가 예전에는 보스몬스터가 지키고 있었지만 마지막 출견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말한다. 여자들은 그 보스몬스터에 대해 더 묻고 그는 순수한 어둠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림자 스토커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리나는 멀리서 딱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하고 육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육은 던전에서 진짜 그림자 스토커가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는 카메라를 그것에 집중시키는데 그림자 스토커는 정말 드물게 발견되는 몬스터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림자 스토커가 빨리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높은 층에서 바로 뛰어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스 몬스터는 자신이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뛰어내려서 어떤 것도 지름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투명한 장벽을 산산조각 낸다. 육은 공포에 질려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즉시 두루마리를 꺼내 소녀들에게 여러 마법 부여를 시도하지만 보스 몬스터는 어둠의 파장을 보내 마리나의 방어막을 산산조각 내고 그녀를 쓰러뜨린다. 레이가 그녀를 치유하는 동안 육과 실크는 그림자 스토커에 맞서서 버틴다. 육이 돌진하자 몬스터가 그의 방어막을 파괴하는데 그는 그것이 마법 방패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환영 마법으로 보스 몬스터를 클론으로 속인 후 뒤로 돌아가서 검의 공격용 마법 3개를 걸어 공격한다. 그러나 보스 몬스터를 칠 무렵 저주 마법을 사용해 그의 몸 전체를 완전히 얼려버린다. 육은 이 몬스터가 정말 강하고 지능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소녀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싶지만 몸이 얼어있어 한마디도 할 수 없다. 리더가 쓰러지는 모습을 본 소녀들은 공포에 질리고 그때 그림자 스토커가 어둠의 폭풍을 보내온다. 레이는 성스러운 방패로 그것을 막아내고 실크는 강한 덩굴을 소환해 보스 몬스터를 공격한다.
그것은 모든 공격을 피하고 레인이 유크를 되살리느라 바쁜 사이에 실크를 뒤에서 공격합니다. 다행히도 마리나가 다시 전투에 나섭니다. 실크는 유크가 없는 동안 지휘를 맡고 레인에게 마리나의 검에 신성한 요소를 부여하라고 지시합니다. 레인은 그렇게 하고 마리나는 보스 몬스터에게 가까이서 공격하려 하지만 보스는 모든 공격을 계속 피합니다. 레인은 넓은 범위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공격하지만 보스는 사라졌다가 마리나와 레인 근처에 나타나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들을 다칩니다. 다음으로 그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여 사방에서 소녀들에게 어둠의 마법 광선을 쏩니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유크가 정신을 차리고 그들 주위에 신성한 방패를 생성하는 두루마리를 사용합니다. 그는 치명적인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던 고급 유물을 버리고 그림자 추적자에게 그의 소녀들을 다치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즉시 땅에 천천개의 덫원을 그리며 몬스터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덫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미끄러지고 유크는 아는 모든 디버프 마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약화시킵니다. 그는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소녀들을 최상의 상태로 만든다. 다음으로 실크는 4단계 마법을 사용하여 보스 몬스터를 강한 덩굴로 묶고 날카로운 가시를 만들어 온몸을 찌른다. 그 후 마리나는 궁극의 기술로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레이는 어둠으로 만들어진 몬스터를 퇴치하기 위해 정화 마법을 시전한다. 그렇게 전투가 끝나고 마리나는 즉시 유크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갈비뼈를 부러뜨린다. 그 후 유크는 레인에게 이번 전투에서 그림자 추적자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엄청나게 밀집된 만화를 가진 좀비였다고 밝힌다. 그녀는 이것이 넘쳐 흐름의 명백한 징후라고 믿고 모두가 걱정하기 시작한다. 마리나와 실크는 모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지만 유크는 반대한다. 그는 그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갑옷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허락 없이 이를 드러내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그냥 2번째 던전에 도달하고 퀘스트를 완료하여 길드에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레인이 그를 멈추고 퀘스트를 계속하기 전에 그의 얼굴의 상처를 치유한다. 그들은 곧 2번째 던전의 문에 도착하고 그것을 만짐으로써 임무를 마칩니다. 이후 그들은 도시로 돌아가 유크가 그림자 추적자의 존재에 대해 길드에 보고합니다. 그는 여자들에게 나중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러 나와서 그들은 이 도시에서 며칠 더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신이 나서 유크에게 자유시간에 관광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한편 유크의 이전 파티인 썬더파이크는 그가 떠난 이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크가 함께 했을 때는 마법의 솥 덕분에 매번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조식품을 먹는 것에 불평합니다. 그들은 서로 잘 협력하지도 않고 중요한 일은 치유사와 마법사에게 맡깁니다. 게다가 마법사는 심부름꾼처럼 대우받고 모두가 그녀에게 너무 약해서 전투에 기여할 수 없으니 유용한 기술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들의 파티가 던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켭니다. 하지만 몇 시간 안에 그들은 임무에 실패하고 길드로 돌아옵니다. 접수원은 그들에게 최근에 많이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계속되면 강등될 수도 있다고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것은 사이먼을 분노하게 하지만 접수원은 비즈니스에 충실하며 그에게 당파의 이름을 칸을 지키기 위해 더 쉬운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은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마법사 소녀 제이니는 따로 앉아 있습니다. 큰 전사는 접수원이 그들을 강등시키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납니다. 하지만 사이먼은 그들이 4명만으로는 고급 퀘스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가 맞았다고 말합니다. 치유사는 그런 경우 다른 파티원을 찾으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게 리더로서 그의 일입니다. 그들 셋은 어떤 방법으로든 유크를 팀에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결론에 빠르게 도달하지만 그를 돌아오게 할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이먼은 유크의 어린 시절 친구로서 그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관심을 끌고 싶다면 그를 설득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크의 관심을 끌고 싶다면 무한 어둠 던전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파티와 공동 퀘스트를 수행하면 유크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이먼은 그들이 진지한 척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유크는 그들의 제안을 듣고 제대로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사와 치유사는 그와 동의하지만 마법사 제니는 파티가 이렇게 낮아진 것에 정말 실망하고 있어요. 반면에 육과 그의 여자친구들은 성공적인 퀘스트 후에 도시로 돌아왔어요. 시장거리를 거닐면서 모두가 그 여자들을 알아보는데 그들은 인기 방어구 브랜드 어시스의 광고 영상에 출연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떤 남자들은 질투심을 느끼기도 해요. 어쨌든 그들은 파티를 위해 집을 구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에요. 중개인은 먼저 교회의 한 집으로 데려가지만 육은 그 집이 여성들에게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거절해요. 그 다음 중개인은 또 다른 집으로 데려가고 모두가 이전 집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육은 중개인에게 그 집을 예약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마지막으로 보여줄 집이 있다고 말해요. 그들은 마지막 집으로 데려가지만 육은 가까워질수록 긴장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썬더파이크의 기지가 이대의 이 지역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들은 모든 여자들은 세 번째 집을 볼 필요도 없다고 결정하는데 왜냐하면 이웃이 멍청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두 번째 집을 사고 곧 그들의 물건이 이사 온다. 육은 여자들에게 방을 정했는지 물어보며 빨리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은 방금 생각하고 있었다고 대답한다. 실크가 육에게 어떤 방을 원하냐고 묻자 그는 그들과 함께 있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자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려 하지만 여자들은 세 명의 여자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불편해하는 이 인세를 비웃는다. 마리나는 이것이 그들의 파티 기짐으로 모두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가 샤워를 하거나 세탁기에 끼일 때 우연히 그들을 보더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육은 그들의 나체를 보고 싶지 않다며 항상 문을 잠가달라고 부탁하고 어떤 남자도 믿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자신도 믿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그들은 새 집에 정착하고 육은 그들이 섭K로 녹화된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64인치 OLED TV를 구매한다. 여자들은 그의 선물에 감사하며 자신들의 기지를 구매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건배를 한다. 그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자 레인의 시선은 TV에 고정되고 육이 화면을 보니 그의 이전 파티가 무한 어둠 던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 던지를 조사하는 퀘스트에 더 많은 고레벨 파티가 있을 것이며 심지어 왕국도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다. 육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그의 여자들은 그를 위로하려고 한다. 그는 던전은 이번 임무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포모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던전의 최하층을 탐험하고 심연의 문에 도달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의 여자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언젠가는 던전에 도달할 것이고 그때 그들의 가장 위대한 모험을 생중계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이 다시 먹고 마시기 시작할 때 편지가 문을 통해 들어오고 육은 그것이 길드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된다. 그는 즉시 그곳으로 가고 접수원이 무한 어둠 던전 탐험을 위해 그의 파티에 합류하라는 썬더파이크의 초대장을 준다. 그들은 퀘스트가 끝난 후 그를 연구 멤버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육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며 접수원에게 초대를 거절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 후 육과 레이는 장을 보러 가지만 사이먼이 그곳에서 그들을 발견한다. 그는 육이 그들의 파티에 합류하라는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분노하며 던전을 탐험하겠다는 자신의 꿈을 잊었는지 묻는다. 육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의 이전 파티가 가장 어려운 던전을 탐험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그에게 모든 행운을 기원한다고 말한다. 사이먼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들의 계획에는 그가 파티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욱은 다시 거절한다. 사이먼은 소리치며 협박하려 하지만 욱은 한 번쯤 머리를 쓰라고 말한다. 그는 이미 파티에 속한 사람에게 요청을 보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이며 누구든 요청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 개같은 기사놈은 욱이 떠난 후 파티가 겪은 모든 문제를 욱 탓으로 돌리지만 그것이 마지막 한계였다. 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파티를 떠난 것이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사이먼에게 소리치며 싸움과 관련 없는 모든 임무를 자신에게 떠넘겼다고 상기시킨다. 파티는 자신이 모든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편했지만 그들은 그의 공헌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이먼은 욱의 분노에 당황하지만 레인이 욱의 손을 잡아 그를 진정시킨다. 사이먼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욱을 설득하려 하지만 욱은 이미 늦었다고 대답한다. 그는 자신의 파티 클로버와 함께할 것이며 썬더파이크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한다. 욱은 레인의 손을 잡고 떠나고 사이먼은 그를 저주하며 그가 없어도 잘 해낼 것이라고 말한다. 2주 후 욱은 길드 마스터에게 소환되어 지역 전역의 던전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대해 듣게 된다. 이는 분명히 스탬피드를 알리는 신호다. 길드 마스터는 왕립 학자들조차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한 어둠 던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한다. 욱은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길드 마스터는 그에게 파티를 위한 퀘스트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무한 어둠 던전을 조사하기를 원하지만 욱은 즉시 그 아이디어를 거절한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는 썬더파이크와 다른 아랭크 파티들이 혼자서 퀘스트를 수행할 만큼 강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길드 마스터는 썬더파이크를 포함한 2개의 파티가 빠졌다고 알려준다. 그는 욱에게 무한 어둠 던전의 유일한 기록 로그에 대한 보고서를 주며 던전의 바닥에 도달하겠다는 그의 꿈을 상기시킨다. 길드 마스터는 이 조사를 맡을 만큼 능숙하고 자원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에게 말한다. 노인은 유크에게 던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초이기 아이템인 탈출 두루마리를 준다. 유크는 왜 그가 자신에게 미션을 맡기려는지 물어보자 노인은 그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그때 접수원이 와서 유크에게 왕의 공식 퀘스트 편지를 전달한다. 유크는 이제 미션을 거절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길드 마스터에게 최종 답변을 주기 전에 파티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모든 것을 소녀들에게 설명하고 너무 위험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요청을 거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녀들은 최신 장비가 있으니 운이 좋으면 던전을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크는 그들을 잃는 것이 두려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자 레인이 그를 안아주며 그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보여달라고 부탁한다. 다른 소녀들도 그에게 망설이지 말고 자유롭게 꿈을 쫓으라고 말하며 그들과 함께 모험가의 세계에서 성장하고 싶다고 한다. 그들의 말은 유크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는 소녀들과 함께 길드 마스터의 사무실로 가서 퀘스트를 수락한다. 그는 정찰 역할을 맡을 또 다른 파티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자 길드 마스터는 이미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접수원이 긴장한 고양이 소녀와 함께 와서 자신을 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닌자로 전문이며 이번 임무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욱은 새 파티원에 대해 문제없이 바로 무한 암흑 던전 입구로 가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항상 길드 건물 아래에 있었습니다. 접수원은 길드 건물이 던전 입구 위에 만들어져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길드장은 욱에게 처음에는 A등급 파티 3개가 던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그중 2개는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욱의 이전 파티인 썬더 파티만 남았으며 지금은 던전 안에 있지만 그들의 후원자들은 그들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길드장은 임무를 조심하라고 하며 행운을 빕니다라고 말합니다. 욱은 자신의 파티 상태를 확인하고 모두가 던전 입장을 위해 완벽히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말과 함께 던전 입구가 열리고 욱은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합니다. 던전 내부는 불규칙한 중력으로 왜곡되어 있지만 파티는 문제없이 통로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양이 소년이는 마법 랜턴을 사용해 함정을 확인하고 마법 나침반으로 방향을 찾습니다. 근처에 함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기 전에 혼자서 지역을 정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동안 소녀들은 유크에게 그가 항상 꿈꿔왔던 무한 어둠 던전에 와서 기분이 어떤지 묻습니다. 유크는 그곳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감정적이거나 스릴 넘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크는 자신이 꽤 흥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험을 시작한 주된 이유가 돈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크가 자신의 꿈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녀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크와 함께 이 던전에서 서 있는 것이 정말 흥미롭다고 느끼며 그가 꿈을 이루는데 매우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유크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때 니니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녀는 1층에서 위험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1층의 입구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이상한 점이 있다. 1층 숲속 한가운데에 침몰한 배가 있다. 그리고 유크는 더 의심스러운 것이나 이상한 것을 찾기 위해 계속 주위를 살핀다. 그는 여자들에게 썬더 파이크가 이미 던전의 8층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마리나는 그들이 2주 전에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느리다고 말한다. 유크는 그들의 속도가 더 느려질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던전에서 이상한 것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생중계할 예정이어서 왕립 아카데미의 학자들이 문제나 의심스러운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때 니인은 그녀의 마법 거울이 근처에 괴물이 있음을 보여주자 모두를 멈추게 한다. 그들은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곧 괴물을 마주치고 유크는 레인에게 컴팩트 공격 마법으로 괴물을 때리라고 요청하고 실크에게는 머리를 겨냥하라고 한다. 그 후 그는 거대한 석궁을 꺼내 마린에게 주어 괴물을 멀리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한다. 레인이 강력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그녀가 시간을 들이는 동안 유크는 그의 특별한 마법 프리즘 미사일로 상어머리 괴물을 가격한다. 그것은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괴물이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자 마리나는 그녀의 석궁으로 괴물의 가슴을 관통한다. 괴물은 이로 인해 분노하고 레인은 불 마법으로 그것을 가격하여 불태운다. 괴물은 여전히 서 있어서 실크는 그것에게 화살 3발을 쏜다. 여전히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유크는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 앞에 나선다. 하지만 몇 초 후 괴물은 결국 쓰러진다. 니는 자신의 기술을 보여줄 기회도 없었는데 게다가 유크를 유명하게 만든 독특한 주문을 보게 되어 감명을 받는다. 그 후 그들은 안전구역에 도착하고 유크는 모두가 휴식을 취하고 힘을 회복하는 동안 라이브 스트림을 일시 중지한다. 다음으로 유크는 모두의 시선을 그들 앞에 보물 상자로 돌리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카메라 밖에서 열어보자고 제안한다. 그는 닌에게 도둑 기술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함정을 찾기 위해 열쇠 구멍을 찔러보며 탐색을 시작한다. 그녀는 내부에 간단한 함정을 발견하고 쉽게 비활성화한 후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를 연다. 소녀들은 많은 보석을 보고 침이 고이고 육은 실크에게 모두 저장하라고 한다. 그녀가 끝내자 그는 남아있는 보물들을 검사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반지 유물과 검은 큐브 유물을 발견하는데 분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소녀들에게 그 유물이 태어나지 않은 아기 같아서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소녀들은 그 유물이 아기라는 말에 흥분하며 마리나와 레인 모두 그것을 갖고 싶어 한다. 육은 먼저 길드 마스터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희귀한 것임을 확신한다. 그는 레인에게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방금 찾은 반지를 그녀의 약지에 끼운다. 딱 맞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이 반지를 사용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라고 말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그녀를 보면 자신의 행동으로 그녀의 정신적 균형을 무너뜨린 것을 알게 된다. 레인은 정말로 수줍어하며 육이 사실상 그녀에게 프로포즈한 것처럼 느끼고 이제는 마리나에게 검은 상자를 주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탐험을 재개하고 니는 공기의 흐름을 감지하는 마법 나침반을 사용해 2층 입구를 찾는다. 2층의 안전구역에 도착하자 유크는 여자들에게 이 던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점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들은 경치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 외에는 상어머리를 가진 괴물만이 이질적으로 보였다고 한다. 유크는 동의하며 1층에서 발견한 보물상자도 이상하다고 덧붙인다. 보물상자는 일반적으로 더 어려운 층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는 상어 괴물과 1층에서 보물상자가 발견된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고민해보기로 한다. 그는 오늘은 충분히 탐험했으니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여자들도 동의한다. 그들은 던전 입구로 돌아가지만 니는 누군가가 그쪽으로 오고 있음을 감지한다. 그것은 유크의 이전 파티로 이번 임무를 위해 2명의 새로운 멤버가 합류한 것이다. 사이먼은 유크에게 여기 내려올 거면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거만하게 말한다. 유크는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고
그들이 왕의 공식 임무로 여기 왔다는 것을 밝힌다. 썬더파이크의 다른 멤버들은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유크를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이먼은 그들이 같은 임무의 파트너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는 유크에게 라이브 스트림 녹화본과 그가 모은 모든 아이템을 썬더파이크에 넘기라고 말하며 이제 그들은 동맹 관계라고 한다. 그는 또한 계급을 내세우며 계급이 높은 파티가 길드 마스터에게 보고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의 친구들은 유크에게 이것이 그의 파티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득하려 한다. 그들은 유크에게 이것을 큰 호의로 생각하라고 계속 말하고 유크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한다. 레인도 그들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유크를 협박하려는 그들에게 반발한다. 사이먼의 파티 멤버들은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하고 그녀를 야만적인 다크 엘프라고 부르며 그때 유크는 인내심이 바닥난다. 그는 전사와 여사제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파티 멤버를 모욕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칼을 뽑아야 하지만 사이먼은 쿨하게 행동하며 그의 전리품을 넘기라고 요청한다. 유크는 그의 손을 쳐내며 그들과 같은 더러운 놈들과는 절대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반응에 시몬과 다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며 자신의 여자들에게 표면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대화는 생중계되었고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은 곧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크의 파티가 아니라 썬더파이크에게서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 그들은 길드 마스터의 본부에 소환되어 그들의 후원자인 엘프나라와 길드 본부로부터 여러 공식 불만이 접수되었다고 전해듭니다. 시몬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더 큰 문제는 C랭크 파티가 A랭크 파티인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길드가 잔인한 다크 엘프가 포함된 파티를 던전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됐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길드 마스터는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 인종차별적인 쓰레기를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길드 마스터는 그에게 다가가며 A랭크 모험가인 그가 생중계에서 다크 엘프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의 명예를 해쳤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몬의 목을 잡고 그의 행동이 그들의 나라와 엘프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썬더파이크는 사과 방송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재판에 회부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영원히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그를 놓아주고 사이먼은 그것이 현명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무리하게 추방당한다면 위험한 던전을 탐험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드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크의 파티는 이번 임무에 임시 A등급이 부여되었으며 이미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이먼은 누구에게도 사과할 마음이 없으며 유크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것에 대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나중에 거리 한복판에서 그를 저주하던 중 뚱뚱하고 못생긴 귀족이 그곳에 나타나서 유크에게 둘되게 이익이 되는 복수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마리나가 검은 상자 유물의 용도를 파악하고 유크에게 다가옵니다. 유크는 그녀 같은 멍청한 여자도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는지 궁금해하며 마리나는 상자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나니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유크의 도움이 필요하여 유물의 완전한 활성화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금술 실력을 조금만 더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신 마리나는 그저 상자를 잡고 그녀를 생각하라고 요청합니다. 유크는 마리나를 전사로 떠올리며 갑자기 검은 상자가 그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검으로 변합니다. 마리나는 검을 보고 기뻐하지만 우근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마리나는 그에게 설명하기를 거부하고 검은 아기와 같아서 작동하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필요하다고만 말한다. 욱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하고 이 사이코녀는 검과 함께 껴안기 시작한다. 다음날 욱과 클로버 파티는 다시 무한 어둠 던전으로 가고 그는 미리 라이브 스트리밍을 켠다. 그는 오늘의 임무는 던전 3층의 계단에 도달하는 것이며 그곳에서 발견한 것에 따라 더 탐험할지 돌아갈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문제없이 1층을 빠르게 지나고 예상과는 많이 다른 2층에 도달한다.
그곳은 광활한 풀밭이고 던전 아닌데도 하늘이 있다. 모두 이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 욱은 그들에게 깊게 숨을 쉬고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는 일부 던전층이 외부 세계를 복사하는 기록이 있지만 항상 20층보다 더 깊은 곳에서 발견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 층이 던전 구조가 바뀌어서 외부 세계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던전의 하층이 어떤 불규칙성 때문에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아직 아무도 그에 대한 답을 모르고 유크는 먼저 바닥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정한다. 그는 닌에게 그녀의 일을 해보라고 하지만 바람 방향을 알려주는 그녀의 나침반은 여기 바람이 너무 강해서 작동하지 않는다. 레인이 그녀에게 망원경 눈 마법을 사용해 빠르게 지역을 스캔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유크는 그녀에게 진행하라고 한다. 이 갈증에 시달리는 여자는 그의 어깨에 올라타고 그는 그녀의 두꺼운 허벅지 아래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레인은 망원경 눈 마법을 사용해 멀리 바라보고 눈이 피로해지기 전에 먼 곳에 집을 발견한다. 유크는 그 집을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가는 길에 여자들에게 던전에서는 흔히 폐허가 발견되지만 완전한 집이 나타나는 것은 정말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하늘의 태양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는 그것이 그들에게 빛과 열을 주는 일종의 유물이라고 믿지만 만약 그것이 진짜 태양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면 밤이 오면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이 던전층의 메커니즘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태양이 아직 빛나는 동안 행동하자고 제안한다. 곧 그들은 집에 도착하고 놀랍게도 그것은 새로 지어진 것처럼 보인다. 레이는 그곳에서 어떤 만화도 감지하지 못하지만 욱은 그것이 평범한 집이라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갑자기 집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차와 호박 파이를 담은 쟁반을 들고 나온다. 그녀는 욱과 소녀들을 손님으로 대하며 함께 차를 마시자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 매우 경계하고 있다. 욱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며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노인은 곧 밤이 올 것이니 저항하지 말라고 한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낮이 저녁으로 바뀌고 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욱은 이상하게도 집으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지만 들어가기 직전에 멈추고 노인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고스조 엄마로 드러낸다. 그녀는 욱에게 들어가는 것이 위험했음을 깨달은 똑똑한 아이라고 말하고 그녀의 집은 더욱 커져 어두운 성으로 변하며 그녀는 천한 모습으로 변한 후 왕좌에 앉는다. 욱은 그들 앞에 있는 여자가 저승의 지배자 페르세포네라는 것을 깨닫는다. 페르세포네는 다시 한번 욱이 얼마나 똑똑한지 감명받으며 그의 영혼과 친구들의 영혼을 영원히 자신의 오락을 위해 가두겠다고 말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욱은 갑자기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존경을 표하며 자신의 시간이 올 때 다시 만나겠다고 하지만 오늘은 아니라고 말한다. 페르세포네는 마지못해 그의 말을 믿지만 그의 약속을 항상 상기시키기 위해 저주 마크를 남깁니다. 그렇게 유크는 소녀들에게 즉시 1층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고 물리적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이 성의 어두운 안개에 잡히기 전에 안전구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크는 생방송을 종료하고 소녀들은 그가 얼굴에 있는 저주 마크를 볼 수 있도록 거울을 건넵니다. 레이는 그것을 살펴보며 자신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임을 발견하고 유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원을 찾아가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점심을 먹기 시작하고 유크는 소녀들에게 그들이 방금 페르세포네의 영역에 있었으며 그곳은 낮에는 생명으로 가득한 지구와 같고 밤이 되면 저승이 되어 모든 것이 뒤바뀐다는 고대 신화에 언급된 곳이라고 말합니다. 유크는 갑자기 저승이 던전에서 발견된다는 이론을 떠올리고 그것이 던전 끝에 위치한 심연의 문 때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서로 다른 세계들이 심연의 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무한한 어둠은 그 세계들을 내부에서 복제할 수 있는 특별한 던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페르세포네의 세계가 그러한 세계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미스터리는 그렇게 위험한 것이 던전의 2층에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유크는 그들이 2층이 아니라 던전의 마지막으로 탐험된 30층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이론을 떠올립니다. 레이는 그에게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며 계단이 그들을 여러 층을 건너뛰게 하고 적절한 순서가 아닌 무작위층으로 이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유크는 즉시 탈출 주문서를 사용해 밖으로 텔레포트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소녀들은 힘을 회복하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들 위층으로 가보자고 제안한다. 유크는 그들의 제안을 듣고 모두 잠을 청한다. 다음날 유크는 사이먼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뜨고 자신이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사이먼은 그가 복수하기 위해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것을 말한다. 사이먼은 유크에게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의 파티가 소녀들을 인질로 잡고 있고 레인에게는 그의 후원자 중 한 명에게서 받은 노예 목걸이를 채웠다고 말한다. 유크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이먼은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유크에게 소녀들이 다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며 그 방법은 클로버와 사운더 파이크가 임무를 시작할 때 동맹을 맺었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클로버에서는 엘프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이 흔하다고 덧붙인다. 썬더파이크는 그들이 하는 대로 행동했으므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를 시작한 유크라고 말한다. 계약서에 따르면 유크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그의 전체 파티는 그들이 입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썬더파이크에 흡수될 것이라고 한다. 유크는 이 모든 것을 읽고 경악하며 사이먼이 단순한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완전한 개자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시몬은 그 말에 발길질을 하고 화가 나서 발로 밟기 시작한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파티에 있는 여자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성병을 주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한다. 그는 주제를 벗어나서 유크의 파티에 닥친 불운을 저주하며 계속 때린다. 천둥봉구리의 전사가 시몬에게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자들을 나눠 가지라고 말하자 유크는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서명하려던 찰나 던전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바닥이 무너진다.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먼저 떨어지고 유크가 여자들을 도우러 가자 시몬이 그의 마법 가방을 가져간 것을 발견한다. 이 경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 아래의 땅도 무너진다. 하지만 천둥봉 몽우리의 개같은 악당들을 따라잡기 힘든 마법사 소녀 제이미는 낙하 속도를 늦추는 주문을 쓴다. 유크는 그녀가 구해준 것에 고마워하고 시몬은 그녀를 저주하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 바로 그때 거대한 오크 무리가 나오고 제이미는 즉시 시몬에게 그의 마법 가방을 건네고 깨어나서 여자들을 해방시킨다. 시몬은 두루마리를 사용해 오크들을 멀리하고 이후 빠져나가기 위해 출구 주문서를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제이미에게 사이먼과 다른 사람들도 사정권 내로 데려오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그가 그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확신이 있냐고 묻는다. 유근법이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이먼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레인을 인질로 잡고 육에게 그를 구하라고 말하며 그를 원하면 소녀를 보고 싶다고 한다. 오크들이 공격을 시작하고 마리나와 다른 소녀들이 그들을 막아선다. 사이먼은 다시 한번 육에게 구하라고 말하지만 제이미가 뒤에서 그를 덮쳐서 레인을 도망가게 만든다. 사이먼은 그녀를 차버리고 미친 듯이 육에게 다가가며 움직일 수 없는 동료들을 버리고 혼자 걸어간다. 제이미는 그의 무릎에 마법 탄환을 쏘아 그가 더 이상 육을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한다. 육은 지금 와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대신 오래된 파티와 함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사이먼은 노예 목걸이를 통해 레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려 하지만 육이 그의 파티를 텔레포트로 멀리 보내기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일로 인해 사이먼은 좌절하고 절망하며 자신을 둘러싼 오크들과 맞서기 위해 금지된 근육 주스를 몸에 넣기로 결심한다. 고둑과 그의 일행은 집에 도착하고 욱의 가방에 남겨진 기록석을 발견한다. 그 안에는 제이미가 욱에게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제이미는 욱이 항상 아픈 형을 위해 필요한 약을 준비해 주었고 그녀는 그 약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무료로 달라고 계속 졸랐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 대해 한심하게 느끼며 욱이 자신의 일행을 떠난 후에야 그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만약 일찍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욱이 그녀를 용서하고 심지어 자신의 일행에 받아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녀는 그런 일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자신의 과거 행동을 보상하기 위해 이 메시지를 녹음하고 있다. 갑자기 사이먼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녹음을 급히 끝내지만 천둥창의 악행 목록이 마법석에 기록되어 있다고 밝힌다. 욱은 메시지를 보고 끔찍한 기분이 든다. 왜냐하면 제이미가 그가 던전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뒤에 남겨두고 죽게 했기 때문이다. 레이는 그를 위로하려고 하며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하고 길드마스터는 무한어둠 던전에서 구조 메시지를 방금 받았다고 전한다. 그는 TV에서 메시지를 재생하는데 그것은 제이미의 음성 메모로 던전의 상태가 나쁘고 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길드마스터는 구조팀을 보낼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고 유크는 갑자기 제이미를 구하러 가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는 길드마스터에게 다른 탈출 주문서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지만 노인은 구조임무를 보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가고 유크는 자신의 여자들에게 제이미를 구하기 위해 혼자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들 또한 제이미에게 생명을 구원받았으니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유크는 레인의 목에 있는 노예 목걸이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고 목걸이를 비활성화하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웁니다. 모두가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레인은 이런 주문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크는 이것이 죽음의 여신 페르세포네가 자신의 저주 표식과 함께 강제로 주입한 일종의 어두운 마법 주문이라고 믿습니다. 여자들이 그를 걱정하는 동안 유크는 죽음의 여신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해결되자 그는 구조 임무를 계획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의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유크는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뚱뚱하고 못생긴 귀족을 발견합니다. 그는 유크에게 주인을 위해 빨리 문을 열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육은 그 남자에게 집에서 꺼지라고 말하고 남자가 주먹을 날리려 하자 가장 아픈 곳을 차버린다. 그의 경호원들이 육을 공격하려 하지만 마리나와 닌이 재빨리 그들을 제압한다. 인셀은 여자들이 자신의 명령에 거역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사이먼이 레인에게 노예 목걸이를 채웠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리모컨을 꺼내 레인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녀는 곧 현관에 나타난다. 인셀은 그녀가 자신에게 복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지만 레인은 쇠지렛 대로 그의 얼굴을 가격해 그를 쓰러뜨린다. 레인은 그 자식이 살아있게 해주기로 하지만 그의 목에 노예 목걸이를 채우고 리모컨을 빼앗으며 다시는 자신에게 접근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방식으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셀은 그녀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육 곁에 서서 그의 손을 잡고 이제 자신은 그에게 속한다고 말한다. 육도 이 말을 듣고 놀라지만 그는 그 뚱뚱한 놈이 다시는 레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에게 다가가 어두운 마법을 사용해 레인에게 가까이 가면 그의 피가 literally 끓어오르게 만든다. 뚱뚱한 놈은 이 말을 듣고 겁을 먹고 육은 마리나와 다른 이들에게 그를 경호원에게 넘기라고 요청한다. 그날 저녁 욱과 소녀들은 던전 탐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 탈출 주문서가 아직 없다. 욱은 길드장이 탈출 주문서를 제때 찾지 못할까 두려워하는데 그 주문서는 매우 희귀하기 때문이다. 그때 루센이라는 베테랑 모험가가 그의 문을 두드린다. 루센은 욱에게 탈출 주문서를 주기 위해 왔는데 친구를 위험에서 구하는 것이 모험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고 믿고 있다. 욱은 가방에 주문서를 넣고 다시 던전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길드장의 던전이 왕의 명령으로 봉인될 것이며 들어가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욱에게 그곳에서 하이메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묻고 계단이 모험가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받아 다른 세계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설명한다. 길드장과 접수원은 그들이 던전을 습격하던 영광의 시절을 기억하며 욱의 이론이 그들에게 이해가 간다. 그들은 욱에게 그의 임무에 행운을 빌어주고 욱은 그들에게 환영 파티 준비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렇게 욱과 그의 파티는 무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즉시 몇 마리의 몬스터와 마주친다. 욱이 소녀들을 지원 마법으로 도우면서 그들은 몬스터를 빠르게 처치하고 안전구역에 도달한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욱은 하이메를 구하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그의 속임수가 통하여 2층이 그들의 도시에 끔찍하게 파손된 복사본님을 알게 된다. 니는 피해 흔적을 발견하고
제이미가 아직 살아있기를 바라며 즉시 따라갑니다. 그들은 그녀의 아파트 근처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제이미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이먼이 나타나 유크에게 자신이 어차피 찾아오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유크는 사이먼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지만 실크는 그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몸에서 어둡고 뒤틀린 만화가 나오는 것을 감지하는데 마치 그림자 추적자에게서 느꼈던 것처럼, 그리고 그는 좀비임이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유크는 마침내 그 뚱뚱한 인셀 남성 혐오자 이 사이먼에게 강력한 유물을 건네줬고 그 유물 덕분에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좀비로 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이먼은 유크에게 자신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강력한 어둠의 에너지 파장을 방출하고 마리나가 즉시 앞으로 돌진하여 그와 맞섭니다. 유크는 재빨리 그녀를 강화시키고 그녀는 사이먼의 팔을 베어내고 후퇴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는 즉시 다시 팔을 자라게 만듭니다. 그 후 그는 또 다른 어둠의 에너지 폭발을 유크를 향해 방출하는데 유크는 두루마리를 사용해 성스러운 마법 방패를 만들어 방어합니다. 사이먼은 즉시 근접 전투를 위해 그에게 돌진하지만 육은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잡으려 하지만 그건 통하지 않는다. 그 사이 실크와 레이는 마법 주문을 사용해 사이먼을 가두려 하지만 그는 어둠의 마법으로 그것들을 쉽게 파괴한다. 육은 즉시 정면으로 그를 공타격하고 사이먼은 그를 죽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계속 소리친다. 육은 그를 계속 패지만 사이먼은 모든 상처를 즉시 치유한다. 육은 몇 걸음 물러서서 그의 특별한 주문인 프리즘 미사일을 사용해 그를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사이먼은 마법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상처 없이 남아 그의 불사의 몸이 그것에 의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육이 원했던 것이다. 사이먼의 몸이 갑자기 여러 곳에서 터지기 시작하고 그는 폭발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통제할 수 없이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는 계속해서 커지는 살덩거리가 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마리나도 혼란스러워하자 육은 그가 페르세포네의 힘을 사용해 프리즘 미사일을 수정했으며 목표가 살아있는 한 활성 상태로 유지된다고 말한다. 사이먼은 이제 불멸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저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사이먼은 유크에게 그들의 어린 시절 친구였음을 상기시키며 저주를 멈추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그 자식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고 말하며 떠난다. 사이먼은 계속해서 폭발하고 암처럼 자라난다. 그동안 레이는 제이미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사이먼의 어둠의 마법으로 인한 상처에는 치유 마법이나 물약이 효과가 없다. 제이미는 살아남을 희망을 잃고 유크에게 마지막으로 사과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퍼세포네의 힘을 사용해 그녀의 모든 저주를 풀고 그녀의 상처를 즉시 치유한다. 제이미는 상처가 치유되자마자 기절하지만 레이는 이제 그녀가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림자 추적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난다. 그들은 사이먼을 찢기 시작하고 그의 몸이 계속 자라나는 동안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유크는 한때 친구였던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퇴장 스크롤을 사용하고 사이먼을 던전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남겨둔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길드 마스터는 유크와 제이미를 소환하여 그들의 처벌을 전달한다. 육과 그의 일행의 처벌은 점수 감점과 한 달간 모험가 활동 금지에 불과하지만 제이미의 처벌은 모험가 라이센스가 1년간 취소되는 것이다. 둘 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에 믿기지 않지만 노인 길드 마스터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그 후 길드를 떠나고 제이미는 천둥창이 그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여전히 육에게 사과를 멈추지 못한다. 그녀는 그의 친절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용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변하고 싶어 하지만 육은 그녀가 이미 충분히 변했다고 말한다. 제이미는 그에게 반하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가기 전에 밝은 미소로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그로부터 며칠 후 육은 길드 접수처를 방문해 닌을 팀 클로버의 정규 멤버로 만들고자 한다. 접수처 직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즉시 서류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육은 그녀가 먼저 닌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하지만 그 여성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녀는 방의 문을 열고 그들을 엿보고 있던 닌이 즉시 바닥에 떨어진다.
접수처 직원은 고양이 소녀에게 화를 내지만 육은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그때 니인에게 파티에 함께 가고 싶은지 묻고 그녀는 기꺼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갑자기 접수원이 니인을 안아주는데 그녀는 멘토로서 정말 기뻐하며 정말 훌륭한 파티에 합류하게 된 것에 행복해합니다. 감동적인 순간이 끝나고 육은 니인과 함께 방을 떠나며 그녀는 실크가 보낸 편지를 전달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육이 편지를 열자 그는 니인에게 집에 가기 전에 제이미를 먼저 확인하자고 말하고 고양이 소녀는 조용히 따라옵니다. 제이미는 이제 사서가 되었고 마법을 사용해 높은 선반에 책을 꽂고 있습니다. 육과 니인은 방에 도착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육은 제이미에게 이 방이 길드 마스터의 소유였지만 너무 많은 책을 가져오면서 유지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이미는 한숨을 쉬며 방 안의 모든 책과 기록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녀 같은 멍청이도 같은 일을 하는데 한 해가 걸릴 것이라며 니인을 크게 감탄하게 만듭니다. 그 말에 제이미는 놀라지만 곧 진정하며 길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준 육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녀는 또한 남동생을 위한 약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육은 그녀에게 실크가 실제로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는 제이미에게 집에 돌아갈 때 들르라고 부탁하지만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어쨌든 제이미는 하루 일을 거의 마쳤기 때문에 육과 닌과 함께 집으로 간다. 그들은 지루한 사람들처럼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닌은 겨울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육은 자신의 고향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말하며 어린 시절 사이먼과 함께했던 즐거운 순간들을 회상하기 시작한다. 그로 인해 우울해지지만 소녀들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를 일깨운다. 곧 그들은 집에 도착하고 육은 소녀들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재촉한다. 그들은 그의 행동에 놀라고 의심하지만 여전히 그를 따르기로 결정한다. 그들이 문을 열자 실크와 다른 사람들이 파티 파퍼를 터뜨리며 닌과 제이미를 클로버 파티에 환영한다. 두 사람 모두 정말 놀라지만 그것이 육과 그의 소녀들이 그들을 위해 계획한 것이었다. 제이미는 그들을 속인 것에 화를 내지만 닌은 정말 신이 나 있어요. 그녀는 클로버의 공식 멤버가 된 것에 행복해하고 소녀들은 그녀를 안으로 데려가요. 하지만 제이미는 머리를 숙인 채 문 앞에 서 있고 육이 그녀에게 파티에 참여하고 싶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그에게 말해요.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생각하면 더 이상 그의 파티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이 말을 들은 실크와 다른 이들이 문 앞으로 돌아오고 제이미에게 이제 그녀는 그들의 일원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녀에게 그녀가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상기시키며 이제 서로에게 빚이 없고 파티에 한 명 더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이미는 그들의 친절한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환영 파티가 시작됩니다. 육이 건배를 위해 잔을 들었지만 마리나가 그를 가로막으며 우리 6명이고 6 잎이 클로버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레인도 그런 적이 없지만 제이미는 알고 있고 꽃말에서 6 잎이 클로버는 영광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육은 우리 파티 이름이 아직도 의미가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 건배를 합니다. 파티가 끝난 후 그는 제이미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한다. 육은 처음 도시로 왔을 때 시골 촌뜨기인 제이미가 도시 여자 같은 분위기를 풍겨서 감명받았다고 말한다. 제이미는 육이 도시의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던 시절을 기억한다. 자신의 당황함을 숨기기 위해 육은 사이먼도 자신과 같았다고 말하지만 사이먼의 언급은 대화의 분위기를 매우 우울하게 만든다. 육과 제이미는 모험 파티로서의 첫 번째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육은 일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썬더 파이크와 함께 즐거웠다고 말한다. 그는 썬더 파이크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 자신의 잘못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제이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육은 다른 파티원들과 대면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제이미는 그들이 그 당시 그의 노고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어차피 그들을 떠났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육의 손을 잡고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금지가 풀리면 모든 것을 갚겠다고 말하며 다시 모험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육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레인이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레인이 오늘 자신의 물건을 모두 옮기는 것에 정말 신이 났다고 말하며 마리나와 실크를 데려가 도와주었다고 전한다. 레인은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남아있어야 했고 이제 혼자서 설거지를 해야 한다. 육이 그녀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레인은 둘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들이 신혼부부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그 말에 육은 완전히 당황한다. 레인은 그가 그렇게 놀란 반응을 보이자 삐치기 시작하고 육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그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고 둘 다 얼굴이 빨개지며 육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서로를 한동안 바라본 후 레인은 그의 뺨에 키스하며 이것이 자신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답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육은 이제 완전히 당황했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레인과 다른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은 육에게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고 그는 여전히 얼굴이 붉어져 도망친다. 한 달 후 클로버 파티의 정지가 드디어 해제되고 육은 가능한 퀘스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길드 건물을 방문한다. 접수원이 그에게 작은 내부 정보를 알려주며 최근에 새로운 던전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줍니다. 육은 마지막 던전이 10년 전에 발견된 것을 생각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접수원은 던전의 위치를 알려주며 그곳이 클로버 파티의 복귀 라이브 방송을 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말합니다. 육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접수원은 왕실학자들이 모든 다른 던전의 이상, 현상이 이 새로운 던전의 출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입니다. 클로버 파티가 무한 암흑 던전을 잘 조사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들이 새 던전도 조사하길 원하며 왕국은 그들에게 공식 임무 요청을 내렸습니다. 육은 왕국이 그의 파티에게 또 다른 큰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흥분하지만 파티원들과 상의하기 전에는 요청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소식을 여자들에게 전하려 하지만 마리나만 장비 정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다른 곳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육은 저녁 식사 때 그들에게 임무 요청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마리나는 제이미가 흥미로운 것을 공유하려고 해서 잠시 길드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레이니는 목욕에서 젖은 머리를 흘리며 나와 육에게 머리를 말려달라고 합니다. 그는 지시대로 하고 이후 레이는 낮잠을 자기 위해 가며 육에게 함께 자자고 초대하지만 그는 겁이 많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때 실크가 그를 위해 커피를 가지고 오고 그들이 한 모금 마시며 앉아있을 때 유크는 그녀가 파티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먼저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한다. 실크는 새로운 던전에 대해 듣게 되어 정말 신이 나고 유크에게 임무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세부사항을 묻는 것을 잊었다고 말하고 다시 길드에 가기로 결정한다. 실크는 그에게 길드에서 제이미를 만나고 그녀와 그녀의 형을 그들이 정지 상태가 끝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열 파티에 초대하라고 부탁한다. 유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그러자 실크는 갑자기 수줍어하며 그에게 여유 시간을 내서 레인처럼 자신을 귀찮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유크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지만 실크는 그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그를 길드로 보내 새로운 던전에 대한 정보를 얻으라고 한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다음 화면에서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